금일은 제8호 태풍 네파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성 사진이고요. 오가사와라 쪽 우측에 보시면 태풍의 눈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6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태풍 네파탁은 21일 21시경 발생해서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태풍 네파탁의 지금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993 헥토파스칼 정도의 저기압이고요. 현재 형성돼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태풍의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27일경 일본을 관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키시 지역을 관통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90 헥토파스칼 정도의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본을 관통을 하면서 바람의 세기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럽 기상청에서는 보고 있어요. 제8호 태풍 네파탁 비번개를 지금 보고 있고요. 강수량 역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3일간의 네파탁의 강수량을 보면은 일본 본토에 3일간에 45mm에서 최대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이 한 120mm 정도가 기록된다라고 하면 제6호 태풍 인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강수량을 또 동반을 하고 있고요. 바람의 속도 면에서도 강도 면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5일간 역시도 140mm, 10일간 보시면은 160, 170mm 정도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볼 정도로 국내에는 전혀 이 태풍의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7월 27일 7시경의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북쪽을 관통할 것이다. 방향이 유럽 기상청과는 좀 많이 틀리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이번 제8호 태풍 네파탁의 경로고요. 7월 25일 21시 실황, 크기는 대형 태풍이다라고 하고 강도는 열대 폭풍이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태풍의 강도라고 해서 열대 저압부가 있고요. 열대 폭풍이 있고요. 강한 열대 폭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맹렬한 태풍이 있습니다. 이 제8호 태풍 네파탁의 경우에는 열대 폭풍이다라고 해서 초속 17m에서 초속 25m 정도의 최대 풍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최대 풍속이에요. 최대 풍속. 일반적인 평균 풍속이 아니라 최대 풍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크기로는 대형 태풍으로 500km에서 반경이 800km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8호 태풍 네파탁은 계속적으로 열대 폭풍의 위치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강한 열대 폭풍 정도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일본에서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월 26일 9시 예보를 보시면 열대 폭풍의 강도고요. 그리고 중심 기압은 99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0m다라고 하는데, 강한 바람급이다라고 해서 사람은 바람을 향해 걸어갈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넘어진다. 초속 15에서 20m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고요. 전깃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차량이 강풍에 밀리는 감각이 커진다. 기와 지붕재가 벗겨지기 시작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초속 20m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최대 풍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속은 다소 강한 바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7월 26일 21시 예보를 보면 열대 폭풍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최대 풍속은 초당 23m 정도까지 조금 올라가요.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당 23m 정도,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5m. 태풍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가, 내지는 거기서 더 강해지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7월 27일 9시 예보로 보면 994 헥토파스칼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속 18m 최대 풍속이고 초속 25m의 최대 순간 풍속이다 라고 하고, 28일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태풍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글 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일본 지도고요. 지금 현재 태풍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일본과 유럽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관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비슷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관통할 것이다 라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두 개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태풍의 경로가 일본과 유럽은 그대로 관통할 것이다, 미국은 위쪽으로 해서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 세기면에서는 열대 폭풍 정도 수준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떨어지는 세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진 않을 것이다. 강수량 역시도 최대 강수량이 3일간으로 했을 때 100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고 비도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번 8호 태풍 네파탁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상정보 시스템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열대성 저기압들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평양의 수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25도 이상의 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대성 저기압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가는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까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큰 태풍의 피해, 이러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월 초에는 태풍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특히 태평양 쪽에 수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 8월 초부터의 태풍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기울이셔야 되지 않는가.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상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튜버가 보도하는 기상정보 시스템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뇌우 쪽의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뇌우와 관련된 정보들, 그 뇌우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게 하면서 특히 농가라든지 어부 이러한 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